네, 마감을 40분 앞두고 시장 프로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은 손여로 HB투자그룹 팀장, 김성훈 리워드홀딩스 이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오늘 시장에서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5G 통신 장비주입니다. 이동통신 섹터 그동안 조용했다가 오늘장 반등을 좀 주는데 종목별로 위치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유와 함께 이들을 움직이는 모멘텀의 연속성까지 여쭤보죠. 우리 손여로 팀장님이 이 섹터 보셨습니다. 일단 주목하신 이유부터 볼게요. 오늘 일단 시세에 답이 있나요? 우선 오늘 시장이 오전장이 조금 흔들리면서 좀 개별 종목 장사가 되는 줄 알고 이제 AI 섹터가 강했잖아요. 근데 오후장 들어서 조금씩 시장이 좀 저점을 높이는 모습 보여줘서 좀 다행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제 AI랑 이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도 저는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들은 AI나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좀 매매해 보셔도 좋을 텐데,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계실 분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어디를 투자해야 되냐 이렇게 좀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저는 빅데이터 관련주나 보안이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가 데이터 통신 자료를 빨리 처리하려면 반도체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지키려면 보안이 필요하고 어떤 다양한 빅데이터를 보관하려면 통신 장비가 보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나마 관련 그 후속 뒤를 쫓을 수 있는 섹터 중에서도 좀 저점 대비 막 올라오지 못했고 오늘 좀 외인과 기관이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좀 차별화된 종목을 좀 건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 사고의 확장이네요. 그러니까 AI 신드롬이 주식시장의 하나의 주인공으로 자리하는데, 일단 처리 속도 이야기 앞에서 하셨지만 반도체 쪽, 보안, 그리고 인프라 쪽으로는 이제 통신 장비까지 움직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주가 자체가 아주 연속성이라든지 폭발적인 시세는 아닙니다만 현재 주가에서 그런 가능성이 확실히 보이나요? 우선 유감스럽게도 5G 섹터를 늘 말씀드리고 이제 5G를 말씀드릴 때도 시청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왜냐면 어떤 눈에 띄는 실적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뉴스를 보더라도 투자자들이 정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정도 수준까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5G 섹터를 사가지고 한 달 안에 AI처럼 50%, 100% 수익을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5G 같은 경우도 조용하게 이제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고, 이제 5G 통신 장비에 대한 좀 온기를 줄 수 있는 뉴스들이 나왔으니까 AI랑 AI 반도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매하셔도 됩니다. 근데 부담스러워가지고 다른 섹터를 찾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통신 장비도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력은 남아있다. 김성훈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에게 5G 장비주란 손여로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늘 실망감을 가져왔던 섹터 중 하나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환호하는 재료는 늘 삼성발 수주였었잖아요. 연초에 KDDI 관련해서 손잡고 협력해서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들리긴 했는데 그렇게 또 주가는 탄력적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올해 이 삼성발 수주도 여전히 기대감이 있나요? 네,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5G에 대한 어떤 성장성과 그림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왜 통신사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유튜브를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게 되면은 유튜브, 즉 스트리밍에 대한 어떤 시대가 본격적으로 커지게 됐었던 계기가 4G망, 즉 LTE망이 본격적으로 깔리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산업이 본격적으로 커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5G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AI, 자율주행 이런 것들, 즉 5G의 수요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산업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커 나가는 단계가 아니라고 통신사들이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부분 할 수는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인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인도가 땅덩어리가 엄청 크지 않겠습니까? 야, 인도가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만큼 장비도 많이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도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커버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결국 선택과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5G망이 필요한 곳에서만
그런 어떤 장비가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너무 큰 기대를 가져가는 것은 좀 무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발 수주도 5G 인도 쪽의 인프라 확충도 너무 장밋빛 기대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손 팀장님, 다음 질문으로는 통신사들이 그렇게 아직은 매력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소극적인 게 아닐까라는 김 이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올해 제4 통신사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작년부터 정부가 나서면서 이야기를 하겠다, 한 번 더 드라이브를 걸고는 있는데 이 내용이 다시 한번 5G의 뭔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요. 추진은 되겠습니까? 이 두 번째 질문 궁금한데요. 또. 네, 우선 뭐 과거 경험을 토대로 좀 추측을 해보자고 하면은 좀 한 발짝 앞으로 가지 뭐 폭발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도 뭐 뉴스상으로 이제 뭐 제가 그냥 저는 개인 소비자이기 때문에 뭐 5G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겠지만 뭐 자율주행이나 뭐 로봇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하는데. 근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통신사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주는 게 돈이 될까? 그리고 내가 물론 뭐 5G나 6G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투자했을 때 좀 매출 뽑아낼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5G가 꼭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대다수의 통신사의 매출을 기록해주는 좀 국민분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이제 뭐 그냥 덜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당연히 5G 3대 통신사를 이용하면서도 그들이 준 혜택과 요금 할인 사이에서 고민을 하겠죠. 제 주변의 지인들도 많이 넘어갔고 저 역시도 이제 넘어갔습니다. 결국 3대 통신사들한테 조금 부정적인 영향일 건데 만약에 정말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발업자나 자율주행 업자가 아니고서는 어떤 5G나 6G에 대한 수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간 산업이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매출을 발생시켜 줄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하면은 저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5G로 폭발적인 수익을 가져가기보다는 그러한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갭은 있을 수 있고 제4 이동통신이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런 알뜰 요금제 솔직히 10,000원, 15,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뭐 그분들이 뭐 떼돈을 벌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영업이익을 쌓아가지고 이제 뉴스를 찾아보시면은 그냥 알뜰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 사업도 영위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업도 독과점이 좀 부정적인 것이 그런 것들이 좀 분산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제가 뭐 기대 수익률을 뭐 얼마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없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주가 위치이기 때문에 노려볼 만하다. 하지만 너무 욕심은 가지지 말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3사는 일단 악재로 해석할 수 있고 통신 장비 쪽으로는 그럼 선정 시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압축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뭐 폭발적으로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정해져가지고 이제 뭐 그분들이 장비 수주를 할 텐데 예. 제4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3대 통신사들이 쳐놓은 통신망을 이미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신규 장비를 들여놓기보다는 기존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는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통신 장비 기업들도 납품을 하고 유지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혜는 가져갈 수 있고 그걸로도 우리는 뭐 5에서 10% 수익은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추세적인 반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5G 장비주 탑픽은요? 우선 제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종목 HFR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원래는 제4 이동통신 관련 종목을 좀 IG 비전을 갖고 올까 하다가 3일 전에 이달의 위원님께서 예. 말씀하셔가지고 통신 장비주로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기지국 장비를 제조하고 납품하는 통신 장비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통신 장비 관련 종목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2022년에 개선된 몇 안 되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찾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랑 버라이즌에 꾸준하게 통신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러한 영향으로 해서 2022년 4분기와 2023년 연간 실적이 꾸준하게 향상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FR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통신 장비 납품 외에도 해당 통신 장비를 유지 보수하면서 꾸준한 실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제가 눈이 제일 좋아하는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죠. 업종퍼가 20.96인데 현재퍼가 23.92, 12개월 선행퍼가 4.83이기 때문에 올해 연간 실적 기준으로 저평가 매력도를 상당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수급동이 상당히 이쁩니다. 어떤 주가 움직임 자체는 재미가 없습니다. 코스닥 지수 따라 천천히 우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1선 위에서 순하고 있는데 최근 사거래일 수급이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외인의 순매수가 특출나다.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35,000원 설정을 해드리고요. 예. 손절가는 33,000원, 1차 목표가는 39,0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주셨는데 증권가에서는 거의 8만 원까지 보거든요. 여기도 여력 있어요? 뭐 8만 원까지 가는데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만약에 ETF 이제 연간 실적 기준으로 저평가 매도를 가지니까 네. 뭐 1년 이상 지켜볼 수 있는 분들은 뭐 8만 원까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근데 저는 한 2주 1개월 정도만 딱 네. 보고 2주 수익 1개월이면 관점으로 깔끔하게 주셔서. 15% 먹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최근에 너무 높여서 궁금해서 제가 추가로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손 팀장님께서는 단기 수익 관점으로 39,000원까지의 여력 일단 1차적으로 확인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HFR 통신 장비 안의 탑픽이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네, 게임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강했고요. 사실 시간의 거래에서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위메이드 삼형제가 먼저 움직였죠. 그리고 오늘은 또 반전 매력으로 컴투스 홀딩스와 컴투스가 함께 상승세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좀 약하긴 하지만 동반 강세 흐름 보이는 게임주 안에 우리 투자 기회 있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왜 강한 거예요? 주목하신 이유가 뭔가요? 네. 이 게임 섹터의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들고 있는 맞아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이 바이오 섹터와 마찬가지로 정말 거의 한 2년 동안 정말 힘을 못 쓰고 있는 네. 답답한 섹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이 섹터를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조금씩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애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고 있죠.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나 아니면 케어젠과 바이오니아 같이 건기식에 대한 어떤 시선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게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타보시게 되면 모바일 게임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게임의 흐름도 모바일에서 콘솔로 넘어가는 흐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국내를 벗어나서 이제 글로벌, 즉 다시 말해서 키워드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글로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콘솔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이 게임 업체에 대해 던져보게 되면은 그런 해답을 찾는 과정이 결국 올 상반기에 게임 업체 주가의 어떤 향방을 결정짓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임 경쟁력이 승부수가 될 거다. 그럼 일단 하나씩 좀 짚어봤을 때 4분기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뭐 주주 환원책으로 잠깐 오르긴 했는데 연속성 없고요. 오늘 발표된 펄어비스도 그닥 좀 조용한데요. 결국은 예상했던 실적 부진이다. 이런 내용들이 리포트에서 많이 나옵니다. 리뷰를 말씀해 주시면 이번 4분기 실적 시즌의 핵심 키는 뭐였다고 보세요? 네. 결국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없었죠. 전혀 없었던 상황이고 NC소프트도 어닝 쇼크가 나왔고요. 네. 뭐 이유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결국 모바일 쪽에서 숫자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크래프톤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일회성 어떤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넷마블도 마찬가지로 컨센에 부합돼서 나왔습니다만은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이 되고 있고 컴투스도 오늘 이제 뭐 VR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에서 1위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잠시 좀 시대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4분기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은 컨센이 미달이 된 상황이고 예. 분기 적자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게임주들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 모두 다 충분히 선 반영을 했고요. 결국은 이제 악재가 나올 것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그 위믹스를 재상장을 추진을 한다는 그 뉴스가 나왔고 그것이 오늘장 시세로 좀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호재가 시세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악재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크게 둔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호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주가는 일단 바닥을 잡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가를 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글로벌리하게 콘솔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어떤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귀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볼까요? 오늘 개별 움직임이 좀 좋아가지고 위메이드 쪽 보면 어제 시간에만큼 뜨겁진 않았습니다만 위믹스 한국 원화로 이제 거래 재상장된다, 추진한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이미 좀 방향을 잡았던 쪽인데 재상장되면 폭발적인 어떤 시세 분출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좀 수급동을 봤을 때는 어떻게든 저는 시청자분들께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외인과 기관은 크게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뉴스 나왔을 수급에 때도 답이 있어요? 네, 일단은 외국 거래소에서 위믹스가 그때 1,200원에서 거래된다고 했을 때 이미 상승이 나왔었고 오늘 위미디에서 한화로 국내 거래소에 다시 상장을 시도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네. 기관은 순매수인 것은 긍정적이지만 외인 순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골고루 좀 갭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위메이드는 이미 상승이 반영됐고 그날 상승하지 못했던 위메이드 플레이랑 뭐 위메이드 맥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부분은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우상향 폭은 크지 않고 외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위메이드랑 위메이드 맥스, 뭐 위메이드 플레이가 투자를 못할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룹주에서 유일하게 연간 실적 흑자를 기록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말씀드린 위메이드 맥스가 제일 낫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위믹스에 대한 뭐 뷰, 뭐 안정성 이런 것들의 재료는 조금 사라졌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도 제가 저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작인 미르 M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조금 21선과 60일선 닿는 부분에서 눌림목에서 매수한 다음에 기대 수익률을 창출하실 때는 미르 M에 대한 흥행 정도 이 정도만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은 게임의 경쟁력이 결국은 주가 키팩터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위메이드가 전체적으로 게임주를 들어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오늘은 그 주인공이 컴투스잖아요. 두 분께 다 컴투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김 이사님께서는 오늘 이 VR 게임에 대한 중국에서의 평가가 완전히 컴투스를 좀 재평가할 수 있는 재료라고 보세요? 완전히 재평가를 할 수는 없겠죠. 없겠지만 일단은 그 피코라는 VR 게임 어플리케이션에서 1등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피코 유저 수를 보게 되면은 전체 어떤 VR 게임 내에서는 유저 수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알다시피 VR 유저 수로 놓고 본다면 메타의 그 퀘스트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코를 사용하시는 분의 유저 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매출 단에서 큰 의미는 없겠다라는 게 그런 중론이지만 저는 한 단계 더 놓고 본다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VR 게임 내에서 새로운 희망을 그래도 좀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VR 게임의 어떤 본격적인 개화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컴투스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은 결과물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면은 결국은 이제 지금 VR 게임 같은 경우는 기기가 얼마만큼 보급이 되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컴투스의 그런 VR 게임의 경쟁력이 잠시 좀 점차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를 뭐 강하게 뽑아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긍정적으로 작용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 팀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영향력이 아주 길지는 않다. 나쁜 소식은 당연히 아니지만 오늘 주가 윗꼬리도 달리잖아요. 짧게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막 그렇게 기대를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도 뉴스를 살펴보면서 유료 이제 앱에서 뭐 1등을 기록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매출 반영이 크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나마 뭐 위메이드보다 조금 강한 추세를 보여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러니까요. 윗꼬리가 달려 있고 저를 오늘 HTS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HTS에 보면 기업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적 컨센서스를 제공해 주는데 하루에 한 번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는 2021년 연간 실적이 잠정 실적이 흑자가 돼 있었는데 업데이트가 됐나 봐요. 4분기 분기 실적이 연간 실적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적자로 돌아선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자분들도 보고 좀 놀랐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도 수급동에도 외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컴투스를 저주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런 악재들이 선반영되면 당연히 이제 눌림목을 만들 것이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 뒤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게임주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네. 기대 수익률을 좀 안정적으로 잡으면 문제는 없을 위치다.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두 분께 탑픽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훈 이사님, 콘솔 게임의 경쟁력 있는 쪽 가져오셨죠. 어디예요? 네. 네오이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오이즈. 네.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좀 기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오이즈는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네.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거짓이라는 콘솔 게임을 출시를 올 여름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현재 플랫폼별로 최적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회사의 목표치가 200만 장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이 피해 거짓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던 이유는 이 게임이 작년에 게임스컴이라는 곳에서 3관왕을 수상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엘든링이라는 게임이 게임스컴에서 수상한 이후에 2020년도에 소위 대박이 났거든요. 네. 그만큼 권위 있는 게임즈에서 수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이 피해 거짓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 회사의 목표치 200만 장이 정말 저는 보수적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 300만 장 이상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충분히 6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피해 거짓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작 게임들이 올해 브라운더스트, 오마이 엔나 등 같이 2개, 3개 정도가 올 한 해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일본 내에서 이제 요새 또 그 서브컬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지 네. 않겠습니까? 일본의 IP, 인기 IP 2개를 이용한 서브컬처 게임도 현재 준비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재들이 많고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선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진짜 많이 나와요, 탑픽으로. 대세 상승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뭔가 다른 네오이즈 레벨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가격 전략도 여쭤볼게요. 네, 현재 가격대가 46,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당연히 지금 46,000원 근처라면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래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목표가는 6만 원 일단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2,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피해 거짓 리스크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일단 출시가 네. 여름입니다. 여름이고 이미 게임에 대한 검증이 게임스컴 3관왕 수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오위즈 탑픽이었습니다. 손 팀장님도 가져오셨는데 종목 선택, 종목 전략을 자세하게 듣기가 좀 시간이 없네요. 가격 위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 수익률 낮추고 노려볼 종목은? 네, 우선 제가 준비한 종목 데브 시스터즈인데 실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투스처럼 네.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연간 실적 기준으로 흑자는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이제 HTS 제공하는 실적 전망치가 적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네. 뭐 실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이런 실적 부분이 좀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주가는 조금 우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2월 8일이랑 오늘까지 쌍바닥을 다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실적은 안 좋지만 그래도 2023 상반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회사가 만든 데드사이드 클럽이 이제 스팀을 통해서 출시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이제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쌍바닥을 다졌는데 최근 일주일간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악재 선반영됐고 네. 신작 기대감이 있고 외인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맥점 잡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단기 수익 관점을 접근하기 좋을 것 같다. 그 관점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매수가는 제가 57,5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55,000원 짧게 1차 목표가는 65,0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쌍바닥 이후에 고개 듭니다. 오늘 57,700원인데요. 65,000원까지 여력 보셨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손 팀장님의 탑픽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프로의 시선 오늘 손효로 팀장, 김성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